네, 전 시간까지 했었던 거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시각화를 해보려고 해요. 시각화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그 대입하면 돼요. 여기 숫자 W0, W1, W2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x 값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기는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행렬의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전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그래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아마도 2차원 함수가 이런 모양의 2차원 함수가 될 거, 2차 함수. 대략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X축의 좌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요 개수들을 가지고서 계산 공식에다 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X좌표, Y좌표 하고서 플롯 하고서 찍어버리면 돼요. 찍어버리면 되는데 방법은 X 만들어 놓고요. 쉽게 하려면 X 만들어 놓고 우리가 W1, W0, W1 그럼 하나가 더 있겠죠. W1 하나 더 찾아서 여기 있는 거 X 여기다 넣고 그리시면 돼요. 쉽게 하면. 일단 그거부터 할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쉽게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내적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을 해볼 거냐 하면 훈련 셋, 테스트 셋, 그리고 우리의 선형회귀 모델, 선형회귀. 정확하게는 다항 선형회귀죠. 다항 선형회귀. 폴리노미얼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X만 있는 게 아니라 X 제곱도 가지고 있는 다항 선형 회귀 모델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훈련셋 테스트 셋은 위쪽에 있는 과정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스캐터 선점도로 그리시면 제일 좋고요. 트레인 셋,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 트레인 셋이 농어의 길이,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이 농어의 무게. 그래서 길이와 무게의 선점도 그래프인 거죠. 그리고 아까 투명도를 주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트레인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러스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테스트 셋에 있는 농어의 길이. 그 다음에 레이블에 있는 농어의 무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투명도를 약간 주고요.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레이블을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훈련셋 시각화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셋 시각화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그릴게요. plt.grid 격자를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plt.legend 이거는 그 범례 훈련셋이냐 테스트셋이냐 범례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x 레이블 길이잖아요. length 단위는 센티미터. plt.y 레이블 y축이 물고기의 무게죠. 그램 단위는 그램. 그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y 트레인이 아니라 y 테스트죠. 잘못 x 좌표하고 y 좌표의 개수가 달라버리니까 달라지죠. 또 뭐가 바뀌었죠? x 테스트, y 테스트, 알파야. 계속 제가 오타를 쓰고 있군요. 네. 자, 이제 그림을 2차 함수를 그려보면 되는데 2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리시면 돼요. 일단은 다항, 선형, 획이 곡선이 되겠죠. 곡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x좌표를 지금 적절하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0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0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5 정도부터만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곳이 45니까 아까처럼 5하고 45까지만 한번 그려볼까요? 혹은 5하고 50 정도까지 그 구간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x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numpy.a range 라고 하면 되고요. a range라고 하시면 되고 시작값은 5로 할게요. 그 다음에 50까지로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그리려면 간격을 좁게 만들어주면 좁게 만들어줄수록 더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0.1로 그리는 것보다 0.01로 그리는 게 더 부드럽게 그려질 거고요. 그것보다는 0.01로 그리는 게 더 부드럽게 그려질 거고요. 0.0001로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그만큼 계산을 더 많이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있고요. 아까 공식 있었잖아요. W0. W0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 끝난 모델이 찾아준 인터셉트 절편. 이게 절편이죠. 그렇죠?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y 절편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W1과 W2가 있는데 W1과 W2가 있는데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이피션트를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배열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인터셉트는 숫자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었고 코이피션트는 1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 2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2차 함수의 각 항들, 즉 1차 항과 2차 항에 곱해지는 2차 항의 개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W1, 배열에 있는 두 번째 원소를 W2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튜플 디컴포지션 기억나시죠? 변수 두 개 선언해 놓고 튜플 1, 2라고 이렇게 하면 1은 어디에 변수 x에 저장이 되는 거고 2는 변수 y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튜플만이 아니라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x, y, z라고 해놓고 1, 2, 3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1은 변수 x에 저장이 되는 거고 2는 변수 y에 저장이 되는 거고 3은 변수 z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튜플이든 리스트든 배열이든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디컴포지션,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아까 얘가 우리 위에서 출력해 봤잖아요. 숫자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였고 뒤쪽에 있는 숫자가 양수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숫자가 1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 두 번째 숫자가 2차 항에 곱해지는 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한 거예요. 자,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y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공식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W0 더하기 W1 곱하기 X 더하기 W2 곱하기 X의 뭐까지 계산해야 돼요? X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죠. X의 제곱에 곱해지는 개수가 W2란 말이에요.
x에 곱해지는 개수가 w1이죠. 자, 이제는 x좌표, y좌표를 다 구했네요. 여기에 x좌표 점들이 있을 거고 y좌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산점도가 아니라 직선으로 선으로 그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커 없는 선으로 그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PLT 플러스로 그리시면 돼요. 플러스 x, y 그 다음에 레드 직선. 마커는 없앴어요. 그죠? 마커 없이. 그리고 여기도 레이블 줄까요? 레이블 리그레션이라고만 할게요. 리그레션 폐기 실행. 자, 빨간색 복선이에요. 그죠? 어때요? 굉장히 잘 맞추고 있죠. 아까 1차 함수 그렸던 거랑 비교해 보면 1차 함수 그렸던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오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여기는 오차가 적지만 여기도 좀 오차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오차가 조금 커지고 있죠. 이런 것들 오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오차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훈련 셋에서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테스트 셋에서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지금 딱 2차 항 딱 하나만 더 넣었는데 2차 항 딱 하나만 더 넣었는데 오차가 크게 보이는 부분은 요 정도? 그죠? 요 정도가 오차가 크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곡선 근방에 있죠. 파란색 훈련 셋이든 그 다음에 주황색 테스트 셋이든 거의 대부분 곡선 근방에 있단 말이에요. 곡선 근방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오차가 적은 거예요. 오차가 큰 녀석들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들도 보면 파란색이 오차가 좀 크고 주황색은 오차가 좀 적죠. 그렇죠? 네. 이쪽에 오차가 크게 나는 것들을 보면 거의 파란색들이고 주황색은 오차가 크게 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보이잖아요. 위쪽에서 우리 점수 계산한 거 보세요. R제곱 스코어 계산한 거 보시면 훈련 셋에서는 0.970 그죠? 0.970 테스트 셋에서는 0.977 조금이라도 더 높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은 훈련 셋도 오차가 적게 잘 예측하고 있고 테스트 셋에서도 오차가 적게 잘 예측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의 힘이죠. 1차 함수로만 생각했다가 2차 함수 부드럽게 곡선 그렸더니 거의 대부분의 점들이 다 곡선 주위에 있잖아요. 곡선 위나 아래쪽 근방에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아닌 것들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운 값. R제곱 스코어를 보면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1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R제곱 스코어가 1에 가까우면 오차가 적은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때요? 이게 다항 함수를 썼을 때의 그런 장점입니다. 장점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요. x 그다음 x제곱 그다음 x1, x2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쵸? 근데 만약에 10차 함수까지 자, 이게 2차 함수고 3차 함수는 이런 함수고 그럼 4차 함수는 이런 함수고요. 5차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될 거고요. 6차 함수는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차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훈련만 시키면 얘네들을 찾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쓸 때 일일이 변수를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W1 곱하기 X 더하기 W2 곱하기 X제곱 그럼 여기다가 W3 곱하기 X의 3승
W 4 곱하기 X의 3승. 이거 뭔지 되게 그죠? 네. 점점 코딩하는 게 많아지죠. 뭔가 조금 더 편리하게 코딩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것을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행렬의 내적 혹은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 여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넘파이를 할 때 이거 안 하고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너무 넘파이만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머신러닝 들어가려고 생략했던 부분인데 행렬. 여기서 행렬이라고 하면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의미를 합니다. 2차원 배열. 네. 행렬에 우리말로는 점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닷 프로덕트. 그리고 점곱의 같은 말이 내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적. 이너 프로덕트.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네. 닷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우리말로 번역하기로는 점곱, 내적. 적이 곱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너가 안쪽, 그래가지고 내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좀 수학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죠. 그냥 행렬 곱셈, 행렬을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 행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행렬이 곱해서 두 개의 행렬을 곱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과 열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행과 열의 개수가 중요한데 앞에 있는 행렬이 행의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k개, 그 다음에 행렬에서는 곱셈 기호를 골뱅이로 써요. 곱셈 기호를 골뱅이를 쓰고요. 골뱅이를 쓰고 k개의 행을 갖고 m개의 열을 갖는 이런 두 개의 행렬을 곱해주면 모양이 n 곱하기 m이 돼요. 자, 이거는 쉐입을 여기 써드리는 거는요. 행렬의 쉐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쉐입. 왼쪽에 있는 행렬이 행의 개수가 m개,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k개, 그 다음에 곱해주는 오른쪽 행렬이 행의 개수가 k개, 열의 개수가 m개이면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들끼리 곱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곱셈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이게 같아야 돼요, 서로. 요렇게 같으면 곱셈의 결과는 요렇게가 곱셈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왼쪽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로 이루어진 그런 모양의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수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바로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로 그냥 만들어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곱하기 2 행렬을 만들겠습니다. 즉 행의 개수가 3개, 열의 개수가 2개인 행렬을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렬을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을 뭐라고 만들 거냐면 여기가 곱하기가 되려면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행의 개수가 2개, 열의 개수가 3개인 행렬을 만들게요. 그러면 곱하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 곱하기 3. 행의 개수가 3개고 컬럼의 개수가 3개인 행렬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곱셈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자, A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게요. A를 numpy 점 array로 만들게요. A range로 만들게요. 3 곱하기 2니까 숫자가 6개가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꿔주면 돼요. reshape 어떻게? 행의 개수가 3개 열의 개수 알아서 계산해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죠. 아니면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2라고 하셔도 되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프린트. 자, A라고 하는 행렬을 만든 거예요. A라고 하는 2차원 배열 3 곱하기 2 모양의 페인만 쓴 겁니다. 3, 2라고 하는 쉐입을 가지고 있죠.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냐면 2 곱하기 3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2 곱하기 3 어떻게 만들 거냐면 B라고 만들게요. B numpy 점 배열 이번에는 배열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배열 2개만 1차원 배열 2개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니까 자꾸 오타가 이렇게 나지. 네. 이러면 행이 2개인 2차원 배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3개를 넣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여기를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 쉬우려나? 1, 1, 1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2, 2, 2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됐죠? 그렇죠? 여기는 2,3이라고 하는 모양의 쉐입의 2차원 배열이 됐어요. 됐죠?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골뱅이 연산자를 쓸 수가 있어요. A 골뱅이 B A 골뱅이 B 결과가 행이 몇 개가 나오죠? 행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컬럼 몇 개가 나왔죠? 컬럼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모양은 맞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너무 같은 숫자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고 1 0, 1, 2라고 할까요? 0 1 2 너무 같은 숫자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다시 실행하고 밑에 것도 다시 실행하고요. 숫자들이 다 다른 숫자들이 나왔죠. 다 다른 숫자들이 나오니까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A 점 메서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배열에는 no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not. 그리고 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숫자들 똑같죠. 2, 5, 8, 4, 1, 18, 6, 17, 28 똑같죠. 자, 또 다른 방법은요. 또 다른 방법은 numpy의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not, A, B 전부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개는 전부 다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호를 골뱅이라고 썼던 거예요.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 기호를 다시라고 썼던 골뱅이라고 썼던 이유가 실제로 이런 곱셈의 이름을 dot product 점 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dot product라고 하고 numpy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시라고 하는 배열의 메서드나 다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골뱅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하시는 이거는 행렬에서만 배열에서만 numpy 배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그 연산자예요. 리스트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numpy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열을 만들 때 전부 numpy 배열로만 만든 거예요. numpy 배열로만.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
6이고요. 그죠? 5, 6이고 B라고 하는 거는 0, 1, 2, 1, 2, 3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컬럼의 개수와 요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위쪽에서 제가 계산할 때 요렇게 된다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컬럼의 개수와 왼쪽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요렇게 계산한다 그랬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곱하기죠. 순서대로 1 곱하기 0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1 곱하기 0.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2를 계산하는 거예요. 2 곱하기 1. 이게 첫 번째 원소. 그럼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계산하면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2.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컬럼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컬럼에 대한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컬럼으로 가는 거예요. 1 곱하기 1은 1이고요. 2 곱하기 2는 4죠. 그럼 1 더하기 4니까 5가 될 거예요. 5.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겠죠. 1, 2에다가 2, 3을 계산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6이죠. 6 더하기 2니까 8이 되는 거예요. 8.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컬럼 쪽으로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밑에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 밑에 결과에서도 그 다음 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3, 4 하고요. 첫 번째 컬럼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3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1. 그러니까 4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뭐냐면 계산이 끝났으니까 3, 4 하고요. 1, 2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3 곱하기 1, 3이고요. 4 곱하기 2, 8이죠. 두 개 더하면 11.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 3이 6 더하기 4 곱하기 3, 12. 두 개 더하면 18. 맞죠? 마찬가지로 그다음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5, 6, 0, 1. 5 곱하기 0은 0이고요. 6 곱하기 1이니까 6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 6, 1, 2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1, 5죠. 6 곱하기 2, 12죠. 두 개 더하면 17. 마지막 하나는 5 곱하기 2. 5 곱하기 2니까 10 더하기 6 곱하기 3, 18이죠. 두 개 더하면 28.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결과 볼까요? 결과 보세요. 2, 5, 8, 2, 5, 8, 4, 11, 18, 6, 17, 28.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행렬의 곱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의 곱셈. 그러니까 요렇게와 요렇게, 요렇게와 요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해서 끝났으면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원소들끼리 곱하고 곱한 결과들을 더해주고 이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바꿔주면 계산이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계산이 되려면 컬럼 개수와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왼쪽 오른쪽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K, M 그 다음에 곱하기 N, K 이 두 개가 서로 같지가 않으면 곱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요.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바꿔주는 거. 숫자에서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죠. 그렇죠?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바꿔줘도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서로 교환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환해서 대부분의 경우 왼쪽 오른쪽을 교환을 해주면 왼쪽 오른쪽을 바꿔주면 곱셈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연찮게도 3 곱하기 2였고 2 곱하기 3이니까 A, B라고 하는 순서로 계산하면 3 곱하기 3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B 곱하기 A라고 하면 계산이 되기는 돼요. 그죠? 자, B 곱하기 A 계산하면 모양만 생각해 보세요. 숫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예상이 되셔야 돼요. B가 모양이 뭐였죠? 그쵸? 자, B는 여기 모양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행의 개수가 2개, 컬럼의 개수가 3개 곱하기 A는 뭐였어요? A는 행의 개수가 3개, 컬럼 개수가 2개니까 요게 서로 일치하니까 곱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는 몇 개? 행의 개수 2개, 컬럼 개수 2개인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보면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계산 결과나 2 곱하기 2가 나왔죠. 2 곱하기 2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계산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B가 뭐였었냐면 B가 제가 아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0, 1, 2, 1, 2, 3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고 A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양만 보면 여기가 2 곱하기 3 모양만 보면 그리고 여기는 3 곱하기 2 그래서 전체 결과가 2 곱하기 2가 될 거다. 예상은 되죠. 예상은 되고 계산 방식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 곱하기 1은 계산할 거 없고 그죠? 0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3 그러니까 얼마? 3 더하기 2 곱하기 5 얼마죠? 10이죠. 그럼 얼마? 13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똑같이 옆에 컬럼으로 가면 돼요. 옆에 컬럼으로. 그럼 어떻게? 0 곱하기 2 0이고요. 1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6 2, 6, 12죠. 그렇죠? 그럼 16인가요? 맞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밑에 행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밑에 행 첫 번째 컬럼 이렇게 하면 되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 2 곱하기 3 6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 15란 말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2가 되죠. 22 맞죠? 그죠? 22. 그 다음에 다시 여기와 여기 계산하면 1 곱하기 2니까 2 2 곱하기 4니까 2, 4, 8 더하기 3 곱하기 4니 6이었죠. 3 곱하기 6, 18 여기가 10이니까 28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행렬의 곱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의 곱셈.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일지 몰라요. N개. 이게 생선의 개수.
생선의 개수. 그죠? 생선의 개수가 이만큼 있는데 특성의 개수가 몇 개가 있었죠? 다항 회귀에서 특성의 개수가 몇 개 있었죠? x와 x제곱이니까 컬럼 2개 있었죠. 맞아요? 곱하기 행의 개수가 2개짜리인 1차원 배열이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결과는 원소의 개수가 n개인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한번 해보면 가상으로 몇 개만 딱 띄어내면 되겠네요. 우리 아까 x 트레인 우리가 A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x 트레인 폴리에서 앞에서 3개.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3개, 컬럼은 전부 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프린트 해보면 자, 모양이 3 곱하기 2란 말이에요. 숫자가 이거 너무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숫자를 좀 쉽게 만들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를 numPy.a range 다시 만들죠. 그냥 0, 1, 2, 3, 4, 5 6개 0, 1, 2, 3, 4, 5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reshape 3 곱하기 2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A 다시 한번 해보면 0, 1, 2, 3, 4, 5 라지 X라고 할게요. 라지 X라고. 네. 위에 라지 X가 있었나요?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A. 자, 그 다음에 네. A. 제가 뭔가를 잘못 클릭을 하다 보니 numpy.a range 6.reshape 3 곱하기 2 프린트 A죠. 맞죠? 0, 1, 2, 3, 4, 5고요. 자, 제가 소문자 W를 만들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numpy.array 숫자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숫자 2개를 1, 2 이렇게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쉬울 거예요. 자, 프린트 W. 자, 그러면 모양을 보면 얘는 모양이 뭐냐면 3 곱하기 2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모양이 2 곱하기 이에요. 그죠? 컬럼이 없어요. 이런 1차원 배열이에요. 자,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0, 1, 2, 3, 4, 5 그리고 얘를 세로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세로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네.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 하나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행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하나 계산하면 되고 숫자 또 하나. 요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숫자 또 하나. 그럼 뭐가 돼요?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계산 결과를 먼저 여기서는 이왕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계산 결과를 먼저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0 곱하기 1이죠. 0 곱하기 1 그건 0이고요. 1 곱하기 2니까 처음에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여기 1이죠. 2 곱하기 1. 네.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8. 그 다음에 4 곱하기 1이니까 4 더하기 5 곱하기 2니까 10이죠. 그럼 여기는 14. 이런 1차원 배열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W. 계산 결과 맞아요?
2, 8, 14를 갖는 2, 8, 14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를 갖는 1차원 배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테스트 셋 아까 모양 어떻게 됐었어요? X 트레인 폴리. X 트레인 폴리를 보면 모양 쉐입만 보면 쉐입이 얼마예요? 42. 행이 몇 개? 행이 42개. 그죠? 그 다음에 컬럼이 2개. 그 다음에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찾은 개수들, 코에피션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개수들의 모양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 숫자 2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었잖아. 그럼 요렇게 곱해주면, 요렇게 행렬 곱을 하면 그럼 결과는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근데 그 1차원 배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훈련 셋 곱하기 개수. X 곱하기 W. 이거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아니에요? Y는 절편 더하기 X 곱하기 W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컬럼 2개짜리 2차원 행렬. 얘가 원소 2개짜리 1차원 배열. 이 곱하기 기호를 뭘로만 바꿔버리면, 골뱅이라고만 바꿔버리면 그냥 선형회귀 공식. 그렇지 않아요? 절편 하나를 갖고 기울기 하나를 갖는 선형회귀 1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다항회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폴리노미얼 곱하기 개수라고 하는 거에 곱셈이 숫자 곱셈이 아니라 행렬들의 곱셈으로 생각해 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그 행렬의 그 곱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측값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직접 예측값들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냐면 테스트 셋이 조금 숫자가 작으니까 테스트 셋으로 해볼게요. 테스트 셋 폴리의 쉐입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2의 코에피션트의 쉐입하고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컬럼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이 나오게 되는데 이 1차원 배열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셋의 개수들과 테스트 셋에 있는 데이터들과 기울기들을 곱해버리면 그거는 Y는 X 곱하기 W 이거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글씨가 너무 엉망인가요? 네. X 테스트 곱하기 W를 한 거잖아요. 물론 앞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그 절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공식으로 그냥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절편은 리니어 리그레션 2에서 인터셉트 더하기 X 테스트 폴리 그 다음에 골뱅이 곱하기 대신에 골뱅이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2점 코에피션트.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W0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더 곱하기 여기를 기울기 W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계산 결과 볼까요? 계산 결과. 마이너스 6.5, 56.6, 290, 117.0. 자, 이게 아까 우리 위에서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계산한 값 있었죠? 위에가 그냥 바로 볼까요? 리니어 테스트 프리딕트를 제가 이렇게 저장을 했었던가요? 저장했었군요. 마침. 같죠? 6.5, 56, 290.
프리딕트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예측값 찾습니다.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들을 찾아주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절편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 2개가 필요하면 2개, 1개가 필요하면 1개, 3개가 필요하면 3개 그거를 찾아서 기울기를 찾아서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예측값이 나옵니다. 훈련 셋이든 테스트 셋이든. 넘파이가 이 행렬의 곱셈 요거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절편 더하기 x 곱하기 기울기 1차 함수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1차 함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요. 우리가 여기 요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x와 x제곱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행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코에피션트를 굳이 얘네들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요 공식 대신에 그 프로덕트 내죠. 이너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 그 공식을 써주시게 되면 그 곡선의 방정식 만들 때에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면은요, 나중에 요런 것들 이용해서 계산하실 때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런 계산 방식들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신경망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머신러닝까지만, 딥러닝 이전에 머신러닝까지만 할 건데 신경망에서 하는 계산이 바로 이거예요. 네. 전부 다 행렬 계산이에요. 행렬의 곱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신경망을 따로 공부하실 때 이 연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책을 보시면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막 수식으로 막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수학 공식들이 결국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네.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고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고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고 그 과정을 원소들끼리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닷 프로덕트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정의예요. 수학에서 선형계수라고 하는 수학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곱셈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저거를 이용하시면 그냥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2차 함수도.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